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난해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1%가 면접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시험을 포기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서류 전형에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면접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구직자분들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드릴 만한 정보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는 청춘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또 힘을 모은 게 있죠. 열린 옷장 프로젝트를 찾아본다면 이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시험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열린 옷장 프로젝트 우리가 잘 안 입는 정장을 기증을 해서 또 면접을 앞둔 구직자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긴장이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긴장을 푸시고 또 좌절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 중요한 방법 같습니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그 솟아날 구멍 가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잡매거진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푹 빠져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를 그 매력 속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한 분 나와주시죠. 네,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뵙고 올해는 처음으로 뵙는 거죠. 네, 새해 처음으로 소개할 대학 어딘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은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VCR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네. VCR 먼저 보실까요? 네. 새하얀 케이크보다는 달콤한 추억을 만듭니다. 따스한 도시락보다는 입안 가득 든든함을 전합니다. 생전 처음 손톱을 칠해본다는 수줍은 할머니의 미소와 개구쟁이 아이들의 몸짓에서 희망을 배웁니다. 대학에서 배운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여기는 수원여대입니다. 네, 수원여자대학교 여대 하면 또 유태진 씨가 입이 길게 걸리셨네요. 좋아하잖아요. 여대는 네. 뭐 상상만 해도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가 바로 수원여자대학교. 맞습니다. 예. 수원여자대학교입니다. 1969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성실, 박예, 봉사의 개교임을 갖고 개교를 했는데요. 여성 인력을 배출하는 중요한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으로 유명합니다. 네. 수원여대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사회공헌대학을 이루겠다는 사회공헌대학이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혼 추구에만 골몰하지 않고 사회공헌을 중시를 하고 있는데요. 45년의 역사를 가진 수원여대는 여성의 리더십으로 사회를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따뜻한 리더십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런 만큼 수원여자대학교 그동안의 어떤 성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면이 이제 일단 충족이 되는데 첫 번째 정보화 구축 면입니다. 네. 정보화 구축. 예, 네. 전문대학 최고 수준의 정보화 구축 온라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성화 선도대학을 가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장 실무 프로그램을 충분하게 운영을 해서 실무에 강한 학생들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대학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의 3년 연속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수 학습 연구대회에서 6년 연속 대상 수상을 하면서 교수 학습 방법도 뛰어난 학교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에서 10년 연속도 지원을 받으면서 동국 규모 대학 중에서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여자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과가 참 좋은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원여자대학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비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수원여대는 개교 40주년이었습니다. 2009년에 학교 비전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비전의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대학이라고 맞췄습니다. 네. 많은 대학들이 취업률을 높이겠다, 글로벌 대학으로 가겠다. 그러게요. 그렇죠. 이런
목적지향적으로 많이 잡는데 수원여대는 좀 특이하게 우리는 사회공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교육적 역량과 우리가 배출한 인재들이 사회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사회보다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쪽에 맞추겠다는 그런 비전을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런 대학의 본질에 충실한 조금은 다른 목표를 설정한 수원여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 쪽에서 특히나 이제 활약이 눈부십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사회공헌 대학으로서 어떤 활약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몇 가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2006년에 사회봉사단을 창설했다는 것을 듣겠습니다. 그 2006년 사회봉사단이라는 것은 4년제 대학에는 이제 종종 있습니다만은 전문 대학에서는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봉사단을 창단을 하면서 대학 사회공헌의 총괄적 기능을 여기에 맡겼는데요. 더구나 이 편제를 보면은 총장 직속기구로 두었습니다. 총장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교직원 봉사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여대는 사회봉사가 시스템적으로도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인 마음으로도 잘 갖추어진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소식만 들어도 굉장히 따뜻한 예. 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봉사단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한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화성 독거노인의 그 김장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연말이었는데 연말은 뭐 따뜻하게 이제 보내는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죠. 수원여대 역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 기관들과 여러 기관들과 같이 지역 봉사활동을 펼친 건데요. 그 화성 독거노인들을 찾아서 김장 4,500kg, 굉장히 많죠. 그리고 네. 연탄 7,000여 장을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전달만 한 게 아니고 그 교과 과정에서 전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사 봉사나 뭐 요리 쪽 하는 친구들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임의용 봉사도 하고 다양한 봉사를 같이 그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사회공헌하면 기업들이 좀 주력으로 힘을 쏟는 분야가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개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촌 1교 농촌 지원 봉사를 들 수 있겠는데요. 1촌 1교. 맞습니다. 예. 하나의 그 마을과 하나의 학교가 이제 협약을 맺는다는 이런 네. 의미인데요. 화성시 농촌 마을 중에 하나랑 협약을 맺고 그 마을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마을에 가서 환경 정화 봉사도 하고 독거 어르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관광도 보내드리고 농번기 때는 그 농사 지원도 하고 많이 하네요. 예, 김장이나 뭐 연탄 나눔 봉사 등 네. 그 마을이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젊은 이제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가가지고 그것들을 봉사를 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다양한 봉사활동들 하고 네.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있다고 또 얘기 들었어요. 네, 어린이 봉사활동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함께 웃는 어린이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 방학 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들과 함께 음악, 뭐 연기, 공예, 요리, 산수, 뭐 역사 공부 같이 이 학교 학생들이 커버할 수 있는 전공 학생들이 커버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를 다루면서 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수원여대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또 검토해보고 미리 준비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밖에도 세탁봉사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세탁봉사. 예. 세탁봉사가 있는데 대학 자체 예산으로 이동 세탁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좀 어려운 분들은 세탁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그런 세탁기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 이런 분들에 관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이랑 직접 나가서 세탁도 하고 그리고 그걸 말려드리고 옷이나 이불 등의 빨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곳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훈훈해지고요.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혹시 해외 봉사까지도 욕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그 해외 봉사 활동을 2013년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도
이런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그 전문 자원봉사자의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네. 수원여대 학생들이 여기에도 또 진출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 열흘 정도의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작은 마을에 가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랑 전공 활용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중국 어린이들과 중국 이제 주민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해외 참 봉사까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배움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그쵸. 기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운영이 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학교만의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공헌 그 대학이라는 것도 비전을 설정할 때는 이 학교가 예전부터 그 사회봉사면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인 학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전히 비전으로 설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걸맞게 전공을 할 때도 전공 공부를 할 때도 봉사활동에 관한 것들이 꼭 연결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중점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응시자가 갖고 있는 비전이나 마인드를 많이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일부러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수원여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충만하기 때문에 전공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동아리들이 뭐 공부도 하지만 네. 봉사활동에 중점한 경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자신의 전공을 잘 살려서 이런 봉사를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 관련 동아리들이 활동 중인가요? 네, 세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치위생과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치위생과 전공 동아리는 수원여대랑 경희대 이제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들 의사죠 예비 의사들이 네. 같이 만든 연합 동아리인데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경기 부천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찾아가서 뭐 충치, 신경치료, 발치 등의 의료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또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기도 해서 또 의료봉사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유아교육과 전공 동아리를 살펴볼게요. 유아교육과 전공 동아리는 2년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는 이제 공연 기획을 하고 그걸 다 준비를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고아원과 특수학교 등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2년극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외식산업과 전공 동아리입니다. 네. 외식산업과 전공 동아리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요리를 만드는 그런 것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홀몸노인 혼자 사는 분들이죠. 노인들을 방문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매달 학생들이 조리한 그런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담아서 노인복지회관에 전달하면서 직접 먹여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의 봉사활동 얘기 들으니까 왠지 제가 예. 부끄러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모쪼록 참 대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원여대 하면은 봉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 예. 또 어떤 것도 빼놓을 수 없을까요? 네, 여기에 연결되는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많은 대학들이 학교가 가진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학교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여대 역시 뭐 다양한 학교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적 기업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제 열린 옷장 프로젝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쵸. 이것 또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따른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대학교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수익이 나기엔 힘든 구조여서 오히려 수원여대는 대학이 그런 것들을 맡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보통 이제 말씀대로 수익률 위주로 하지 않아서 기피하는 분야죠. 네. 그래서 수원여대는 근데 자기 그 정체성상 우리 학교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여대 에듀케어라는 그런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네. 사회적 기업에 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 데이터 활용 뭐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러네요.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 또 다른 분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는 사회공헌에서 다른 분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식품분석연구센터라는 그 수원여대 산하센터가 강점이 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대학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런 사회적 기업들 혹은 뭐 다른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여대는 그런 여러 기술력 중에서 식품 분석 분야에 특히 강점이 있습니다. 네, 식품 분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드리면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센터에서 최근에 이제 세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국대학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 제조학 식품 검사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선진국 한 20여 개국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서 이 검사를 꼭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관을 수원여대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유전자 제조학식품에 관한 검사 기술을 기술을 분야에서는 뭐 세계 표준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세계 표준이라고 하면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또 인정받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뭐죠? 네. 미생물 시험 및 식품 중에 그 잔류농약이라고 있죠. 네. 네. 잔류농약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그거를 검출하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잔류농약 검출은 역시 뭐 먹거리가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이 시대 때 필요한 세계적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그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분야에서도 역시 세계적인 기술력 인정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한 2013년 학교 기업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뭐 공인 시험 분석 기관으로도 많이 선정이 돼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뭐 분석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재학생들이 당연히 활용이 되겠죠. 네. 교수님들 활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진로 지도에도 훌륭하다는 것들이 연결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수원여자대학교 저희가 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 공헌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쵸. 다 기우였던 것 같고 예. 요즘에 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수원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쪽 분야도 잘 되어 있는데요. 국제적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재학생 60여 명한테 호주, 중국 등 자매결연 대학이나 기관들의 산학협력 병원, 뭐 호텔, 전공에 맞게 해외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운영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어학연수, 직업교육, 취업연수라는 각 그 영역의 목적에 맞는 세 개 프로그램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수원여대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전공에 맞게 가장 유리한 지역이랑 기관, 세계적인 뭐 호텔 분야에서는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전공과 매칭이 되는 나라와 기관으로 연수를 보내준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고민에서 떠나지 않는 분야가 또 취업이거든요. 취업 쪽으로는 뭐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이름이 재밌습니다. 와이낫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와이낫. 네, 왜 안 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양한 뭐 그 학생들은 한계가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학교가 나서서 이런 제한적인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도 풀어주고 실제로도 풀어주는 와이낫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학교 내에서 뭐 이런저런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산발적으로 있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교육 과정으로 통합을 한 와이낫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뭐 취업 특강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모의 입사 경진 대회를 펼치고 취업 캠프 등을 열어서 한 수원여대가 그 선발한 한 45명 정도 엘리트 학생들을 취업에 네. 관한 엘리트 인재로 또 성장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낫 프로그램 참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쵸? 프로그램 이름이 아닌가 예. 싶고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분야도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수원여대는 역시 그 현장 밀착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총괄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든 실무에 이제 능숙한 인재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갖추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갖고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한번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4개월 동안 선정된 팀이나 개인들은 이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뭐 창업 동아리 활동도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8개 정도의 창업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패션 디자인, 제과 제빵, 뭐 사회복지, 미용예술, 아동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수원여대의 매력을 낱낱이 좀 파헤쳐 보고 네. 있는데요. 사회공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취업 교육 그리고 창업 지원까지 경쟁 요소 보면 정말 만만치 않은 학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눈으로 확인하려면 어쨌든 숫자 정도 맞습니다. 숫자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취업률 상위 학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실제로 궁금해요. 어떤 학과들이 취업률이 좋던가요? 네, 몇 학교를 저희가 몇 학과를 살펴볼 네. 텐데요. 네. 그 전에 그 수원여대는 현재 4개 학부에
25개 학과 31개 전공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학부를 살펴보면은 4년제에서 이제 단과대학에 준하는 그런 학부입니다. 네. 간호보건학부, 식품과학부, 사회실무학부, 예술학부가 개설이 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취업률 순인지 아니면 인기 순인지 어떻게 네. 좀 이 학과를 소개해 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취업률이 역시 높은 간판학과 이 학교도 많은데 네. 그보다는 역시 그 학교의 취업률이 높은 분야, 뭐 보건 분야나 유아교육과 쪽은 이쪽은 또 빼겠습니다. 네. 어느 학교나 이제 80%가 다 넘고 수원여대 역시 90%에 육박합니다. 예, 이런 학과들은 빼고 예. 수원여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좀 특색 있는 학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취업률은 예. 기본이고 수원여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학과들 첫 번째 학과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제과제빵과입니다. 네. 76.2%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과제빵과는 말 그대로 뭐 과자 빵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많아졌으면서 뭐 이런 회사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직접 가게를 낼 수도 있고 뭐 교육기관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 중에서 그 아기자기하고 뭐 개성 있는 것들을 제과제빵이 잘 발달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뒤에 서울이나 인근의 뭐 카페 골목으로 유명한 그런 거리들이 있죠. 있죠. 예, 그런 예. 데서 자기만의 이제 특별한 그 제과제빵 기술을 갖고 네. 창업이나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오, 벌써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 이쪽 분야에서는 좀 특별하면서도 요즘 젊은 학생들의 취향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네. 예,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네요. 네. 수원여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학과 제과제빵과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학과가 준비되어 있나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네. 사회복지과인데 69.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치고 되게 높은데요. 맞습니다. 예. 사회복지가 잘 보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통 40에서 50%가 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거의 공무원으로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이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통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최초의 2년제 사회복지학과가 수원여대에서 개설이 됐었죠. 그만큼 전통 있는 학과고 저력이 큰 학과이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만큼 이제 산학일체형 교육을 완벽하게 지향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6개의 복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직접 운영하면서 자연스러운 교육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는 전공 심화과정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4년제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공헌과 어울리는 학과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세 번째 알아볼 학과도 궁금합니다. 네, 세 번째는 비석과입니다. 비석과, 네. 65.4%를 보였습니다. 비석과도 수원여대에서 간판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들이 대형화되면서 전문 비서들의 활약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인재들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관리만 좀 잘 한다면 외국계 기업에서도 활동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석과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들을 살펴보면 뭐 그 해당 언어 그리고 전산, 문서 작성 등의 실무적인 것도 배우기 때문에 꼭 비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직 쪽으로도 진출을 하기에 유리한 학과입니다. 그래요. 네. 자, 제과제빵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그리고 비석과까지 알아봤는데 조금 아쉬워요.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간호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과. 네. 간호과 64.2%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간호과에서는 뭐 무엇을 배우는지 특별히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굳이 간호과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2015년부터 이 학과가 4년제 학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간호보건 분야는 학업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많은데요. 간호 분야도 그중 네. 하나입니다. 근데 수원여대는 까다로운 교육부의 이제 심사와 인가를 받아서 2015년부터는 학사학위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서 4년제 학과로 변모하는 그런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참 특색 있고 취업률도 또 상위권에 있는 학과들 베스트 4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학교 정보 준비하시다 보면요.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이 얻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는 편이세요? 네, 담당 그 홍보실이나 입학관리실의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최초로 얻고 네. 그리고 학교를 제가 이쪽 분야에서 조금 그래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많은 그쵸. 학교들이랑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본 학교들인데 그쵸. 그 중에 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학교 내부 사정을 좀 아는 편이라서 네. 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언제나 감사드리고 올해 2014년에도 좋은 학교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여자대학교를 또 지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강한 어필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역사가 45년이 됐습니다. 수원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 여성 전문인을 키우는 중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있습니다. 수원여대는 세 가지 또 세부 비전을 갖고 있는데 즐거운 캠퍼스, 신바람 나는 학습, 비전이 있는 취업, 이것을 이루도록 하는 역량을 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 역량이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최종으로는 결집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출신자들은 실력도 있지만 사회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대학 여자대학교에서 탄탄한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좋아하는 인재로 그렇게 성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해 첫 캠퍼스 탐방기 주인공은 수원여대였고요. 저희가 그 매력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자, 오늘 문변수 본부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